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물을 삼각 유리병에 담고 동그란 병에 담고 네모난 병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물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삼각 모양을 본 사람은 삼각이라 그러고 네모난 걸 본 사람은 네모라고 그러고 동그란 모양을 본 사람은 동그랗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오늘 시황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죠. 네, 어제도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유럽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흔들렸어요. 네, 근데 이틀 연속 미국이 지금 3%가 넘게 빠졌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어제 고점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1.5% 정도 오르고 있다가 마이너스 1.8까지 나스닥이 밀렸으니까 3%가 넘게 밀렸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왜 올랐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또 9천억 정도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오전에 매도하다가 이거 다 돌려가지고 플러스로 매수로 전환했고 선물도 오늘 매수를 계속 이어갔는데 오늘도 개인 선물 매도가 청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관도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마감해서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를 줄이는 아마 그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기관이 그 인버스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를 한 1억 5천만 주를 샀어요. 네. 근데 어제 팔았는데 어제 그걸 개인이 5천만 주를 샀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마 팔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기관의 선물은 좀 변하는 것 같고 개인이 오늘도 선물을 조정하지 않았다. 예.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미크론이.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초반에 유럽이 2.5% 정도 올랐는데 이제 미국도 시작할 때 1.5% 정도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 내내 밀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밀리다가 4시 40분 정도 그때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 나오고 나서 한 1% 정도 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어제 3분의 2는 그냥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느냐? 연준 의장이 하원에 또 출석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 그런 거 보면 아마 매도를 하게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표를 보면 어제 유럽의 11월 마르킷 제조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58.4가 나왔어요. 이건 전망이 58.6이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이게 53만 4천 명 나왔는데 전망이 52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맞은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거 나왔다 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지표는 61.1이 나왔어요. 전망이 61이었거든요. 전망치를 상했다. 네,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내용이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신규 주문은 증가하고 고용도 늘었다. 내용이 아주 좋아요. 네. 이것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제 미국의 상승 강도는 유럽보다 약했잖아요. 네. 그리고 OECD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올해 4% 유지를 하고 내년은 3%로 상향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하향했어요. 근데 유럽 올리고 몇 개 나라 올리긴 했는데 좀 크게 하향하고 일본도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렸다. 예.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의 11월 인플레이션율이 3.7%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망이 3.1이었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금리를 또 올리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4%가 나왔고, 예.
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는 아마 좀 그런 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 기업 내부자들, CEO나 그런 주요 주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해 주식을 매각한 게 81조가 넘었다고, 예.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하고 있다. 주로 세금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대 이렇게 매도한 거 양의 뭐 한 2배 정도, 예. 2배 정도 매도를 했다. 근데 주가 그만큼 올랐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당연히 큰 거죠. 평상시 정도 수준으로 매도를 한 건데,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세금, 부유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매도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오미크론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매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미국이 국제선 입국 요건을 강화한다고, 네, 24시간 안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시행할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거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시행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미크론 환자가 뭐 두 군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게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캘리포니아라고, 예, 맨 처음에 나왔던 건 캘리포니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발견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이미 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미 전 세계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오미크론 환자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이게 공개가 됐는데, 공급망과 노동력 부족 이게 완화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연준 의장이 하원 거기 나와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미크론을 핑계를 대면서.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이 공급망이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는데 다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 내년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핑계가 지금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네. 근데 오늘 좀 JP 모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주의 의학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염력이 이렇게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는 팬데믹의 말기, 예, 팬데믹이 이제 끝나는 그런 조짐이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공기 중에 오미크론이 있고 델타가 있고 코로나가 있어요. 이게 공기의 중중에 떠다니다가 숙주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달라붙는 놈이 오미크론이라는 거죠. 예. 이 둘은 숙주를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먼저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둘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미크론에 확진자가 나왔던 보츠와나, 거기서 19명 중에서 16명이 무증상이고 3명은 경증이다. 예. 그것도 이미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증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걸린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뭔가를 알고 있구나. 예. 오미크론 핑계를 대고 있는데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애플이 애플 공급사, 부품 공급사에다가 아이폰 13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블룸버그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사는 걸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수요 감소가 뭐 이게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또 뭐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애플이 어제 또 빠지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오늘 2시 넘어가지고 일본이 어제 신규 입국 외국인들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거 중에서 자국 항공사에다가 자국민들 입국하는 거는 취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조치를 취소한다고. 예. 내부적으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국민들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취소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오늘 살짝 지금 빠졌다가 회복을 하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오미크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늘 부동산 개발업체 세 곳에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중기 채권을 발행하는 곳도 있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180억 위안이에요. 3조 3,2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최근에 11월 달에 발행한 채권액이 3,370억 위안 정도 되는데, 이게 10월 달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최근에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제가 이달에 갚아야 될 돈이 뭐 14조, 2조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도 그게 더 크다고. 예. 그래서 금융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대출을 확대해 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중국 시장이 올랐다. 예. 이 뉴스였거든. 이게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뭐 중국 상해는 그렇게 오르질 않았죠. 네. 부총리 발언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오르질 않았다. 네. 오늘 나온 뉴스는 여기까지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모 증권사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서 지금 연준인 의장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5일 날 회의에서는 완화를 한다고 얘기할 것 같다.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왜냐면 좀 시장이 가는 거랑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은 믿는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오미크론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지금 걱정이 이것 때문에 경기가 후퇴를 할까 걱정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에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물가가 오를까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연준은 단호하게도 물가를 짚었다라는 겁니다. 네. 물가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경험상 연준이 예전에 공급단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번 올렸다가 경기가 엄청나게 크게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공급망 문제,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면 수요단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수요단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공격적으로 발생할 때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어젯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 아직 폭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임금 인상, 기업들한테 임금 인상 하라는 얘기죠. 압박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발생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 그때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상 얘기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공급 문제로 금리를 어차피 올리지 않아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취소해야 되고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임금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기업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올려주려고 하면 제품 가격에다가 그 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가격을 전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인플레이션이 빨라지는 건데, 예. 그걸 봐야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예. 근데 미리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서 빨리 끝내고 그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기업들을 좀 압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준의 입장은 단호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OECD가 올렸잖아요. 예, 경기 전망을. 우리나라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도체가 7개월째 수출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서야 피크아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7개월 동안. 네. 고생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2번 있었어요. 예, 어제는 중국의 PC 디램 가격이 올랐다.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낸드도 오르고 있고. 예. 뭐 거래가 활발하진 않은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평택의 그 사공장인가요? 예, 그거 땅 고르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반도체들 많이 올랐잖아요. 화학은 조금 쉬었는데, 예,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그 삼성전자가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칩을 그거를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보시면 미국에 있는 그 AMD 뭐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파운드에다 맡기지 않아요. 예. 맡기지 않고 항상 TSMC한테 맡겼거든요. 예, 경쟁에서 밀렸다는 얘기인데 항상. 예. 그랬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를 잡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이제가 아니고 벌써 올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장비 매출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른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오늘 올라가니까 뭐 너무 빠른 것 같다 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 네. 벌써 올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그저께 사실 매수할 타이밍이 30분도 안 됐어요. 2시에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그때 이걸 매수를 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됐거든요. 사실 그때 사긴 좀 어려워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있으면 새로 사면 되는데 돈이 없고 난 다 물려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틀 동안 그냥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만 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께 이렇게 급락할 때 그때 지금 골치 아픈 주식 좀 많이 소외되어 있고 안 올라가는 주식 그런 주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레버리지 ETF로. 지수를 사야 되거든요. 예, 지수는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은 소외될 수 있어요.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학이 선택됐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게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바꾸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손실이 30%, 40%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급락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빠지고 있다가 이게 내 것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잖아요. 같이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빠졌잖아요. 그러면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건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지금 이틀째 지수가 올라가는 게 지금 100포인트 정도 올랐나요? 네. 100포인트 정도 올랐죠.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정도로 못 오르고 있다. 그럼 소외된 거잖아요. 네. 빨리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올라가는 거를. 근데 오늘 제가 봐도 뭘 사야 될지 잘 안 보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 몇 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이틀 동안 오른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생각을 하니 이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데 오늘 또 양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예.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좀 안타까운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는 너무 짧았다. 예. 그래서 좀 어떤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예. 그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만일에 이렇게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돈이 있어가지고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 오늘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그 나스닥 100 그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9일날 상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굳이 안 가도 나스닥을 살 수 있다. 예. 뭐 근데 미국에는 3배, 4배짜리가 있잖아요. 뭐 그걸 뭐 그렇게 위험한 걸 살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다. 투자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선택하면 된다. 예. 올라가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고 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